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 윤앤리의 사는 이야기 6번째 에피소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던 괴짜처럼 생각하라 에서 제가 또 흥미로운 얘기를 읽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제목은 솔로몬 대왕과 데이빗 리 로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솔로몬 대왕은 뭐 다 아실 겁니다. 지혜의 대명사, 지혜로운 그 옛날 유태인들의 왕이었죠. 그 다윗의 아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아들입니다. 굉장히 성전을 지은 것으로도 이제 유명하고 그 대마법사이기도 했고,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이제 우화로 고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지금 실제 그 두 여성이 한 아기를 두고 이제 싸움을 벌이는 그 장면에서 이제 솔로몬이 아주 지혜를 동원해서 판결을 내리게 되죠. 예, 그 이야기는 다 아실 것이고, 데이빗 리 로스는, 이거는 락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7, 80년대에 큰 인기를 끌었던 그 하드락 그룹 밴 헤일런의 리드 보컬이죠. 자,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인물인데,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데이빗 리 로스입니다. 지금 무대에서 엄청난 점프를 하고 있죠. 이게 아마 이들의 1980년대 히트곡 중에 이제 점프라는 곡이 있는데, 아마 그 곡을 부르면서 지금 라이브 공연에서 이제 점프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하고 무대 매너, 화려한 무대 매너로 이제 유명한 아주 전형적인 80년대 그 글램락 또는 이제 하드락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인물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두 사람 다 유태인이다.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데이빗 리 로스는 실제로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이제 유태인인 거고요. 뭐 솔로몬 대왕이야 당연히 뭐 유태인의 왕이었으니까 유태인이죠. 2번, 두 사람 다 많은 여자를 거느렸었다. 네, 뭐 이것도 뭐 예상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데이빗 리 로스 같은 경우에는 뭐 80년대 아주 최고의 락스타이자 그 섹스 심볼이었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여성들과 이제 함께 하면서 이제 숱한 연문을 뿌리고 이제 스캔들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뭐 이거는 꼭 데이빗 리 로스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당시 많은 그 락 슈퍼스타들은 뭐 그런 삶을 살았죠. 뭐 다 아실 겁니다. 반면에 이제 솔로몬 대왕도 그런 쪽으로 많이 유명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솔로몬 대왕이 700명의 부인이 있었고, 이 외에도 3000명의 첩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해요.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솔로몬이 실존 인물이었느냐, 이런 수치들이 전부 다 무슨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항목입니다. 이게 아마 의외일 수도 있는데요. 이 두 사람 다 빌보드 팝 차트, 그 핫 100 있죠? 빌보드 팝 차트 1위를 기록한 노래의 가사를 썼다. 네, 물론 이제 데이빗 리 로스는 이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죠. 실제로 이들이 1984년에 발표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점프라는 곡이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했고, 이제 데이빗 리 로스도 그 곡의 작곡가, 작사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 대왕은 어떻게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느냐? 이거는 이제 1960년대에 미국의 더 버즈라는 그룹이 있었죠. 굉장히 유명했었던 그룹인데, 전설적인 그룹이죠. 근데 이들이 그 당시에 턴이라는 노래로 빌보드 1위를 기록을 했는데, 이 노래의 가사가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이제 솔로몬 대왕,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솔로몬 대왕이 쓴 것으로 알려진 책들이 몇 권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잠언서, 그 다음에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 이렇게 세 책이 솔로몬이 쓴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전도서에 나와 있는 어떤 구절을 그대로 이제 가사로 채용해가지고 발표한 곡이 버즈의 턴이라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천 년 후에 그 킹 솔로몬 대왕이 이제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다고, 작사자로서 1위에 올랐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이 세 가지 공통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게 이제 핵심인데, 게임 이론의 전문가였다. 네,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죠. 그 아까 다시
몇 슬라이드 넘어가서 이제 솔로몬의 그 유명한 판결을 묘사한 장면인데요. 어쨌든 두 여성이 지금 왼쪽과 오른쪽이 여성이 지금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이제 싸우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판이 안 나니까 이제 지혜로운 솔로몬 대왕에게 가서 이제 우리 진짜 주인을 밝혀달라라고 이제 사정을 하는데, 자 물론 이제 어떤 뭐 진짜 이게 뭐 그 당시에는 뭐 친자 확인 뭐 이런 거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 실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진짜 엄마고 이제 한 사람은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두 여성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그 한 사람은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슬픔에 빠져가지고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은 다른 여성의 아이를 훔쳐온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여자겠죠, 아마.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은 진짜 엄마고 한 사람은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어떤 결정적인 증거도 없고 말만 들어서는 도저히 판단이 안 서니까 어떤 판결을 내리죠. 자, 그렇다면은 내가 누가 진짜 범인이고 누가 진짜 엄마인지 모르겠으니까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반반씩 가지도록 하라.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 이 가짜 엄마는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여성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반씩 나눠 갖도록 하죠. 자, 그러자 진짜 엄마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저는 그 아기를 반으로 자르는 건 차마 제가 볼 수 없고 차라리 내 아이를 포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이 왼쪽 여성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호소하는 이 여인이 진짜 엄마구나 라고 해서 판결을 내죠. 왜냐하면 진짜 엄마라면은 절대로 차라리 자기 아기를 뺏기는 게 낫지 그 죽이는 것은 절대로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범인과 진짜 엄마를 이제 가려냈죠. 자, 이건 다 아시는 얘기고, 자 그렇다면은 데이빗 리 로스가 어떻게 해서 게임 이론의 전문가였느냐,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밴 헤일런이라는 그룹이 1980년대에 특히 80년대 중반에 그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 최고의 그 성공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전역은 물론이고 이제 세계도 또 돌아다니면서 이제 수많은 관중을 동원하는 그런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이들의 공연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런 것으로 유명했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무대를 설치하고 뭐 이런 그 공연 한 번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 좀 무대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밴 헤일런 멤버들이 그 자기네들의 이제 공연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었답니다. 그 50여 페이지에 이르는 그런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들이 공연해야 할 무대의 규격이 얼마다, 그리고 어떤 재질로 만들어야 된다, 뭐 안전 기준은 어떠하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비롯해가지고 뭐 어떤 장비는 어떻게 세팅되어야 하고 뭐 기타 어떤 곳에 위치해야 되고 뭐 등등등, 마이크 시설은 어떠해야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타 등등 이 멤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짝수 일로 끝나는 날에는 어떤 고기와 뭐 어떤 것을 준비해라, 어떤 종류의 술을 준비해라, 홀수로 끝나는 날에는 어떤 음식을 준비해라, 이들의 간식거리도 준비해라, 뭐 굉장히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다 기록을 해놨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매뉴얼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이들이 공연하기로 돼 있는 이 도시, 그 주최 측 말하자면은 그쪽의 공연 관계자들에게 이거를 이제 미리 주고선 이 규격에 이 스펙에 맞춰가지고 우리 무대를 준비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매뉴얼 안에 굉장히 아주 희한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그룹 멤버들이 간식거리로 먹을 M&M 있죠. M&M 초콜릿, 이게 동그랗게 생긴 초콜릿. 겉에는 이제 약간 단단하고 그 안에 이제 초콜릿이 들어있는 조그만 사탕같이 생긴 초콜릿인데,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 다 드셔보셨을 겁니다. 그 각양각색으로 되어 있죠. 뭐 밤색도 있고 초록색, 뭐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뭐 스키틀스랑 비슷하게. 근데 초콜릿이죠. 자, 그런데 이 매뉴얼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은 그 M&M을 이제 큰 접시에다가 이제 가득 이제 밴드 멤버들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되 절대로 그 안에 밤색 M&M이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는 약간 어이없는 그런 구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진짜 괴짜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새로운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도시로 가잖아요. 다음번 공연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시로 가면은 데이빗 리 로스가 가장 먼저 그 M&M부터 확인을 한대요. 자, 그래가지고 그 안에 밤색 M&M이 섞여 들어있으면은 그 이제 공연 관계자들이 준비해놓던 거 다 뒤집어 엎었답니다.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한 거죠. 아니 도대체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사실 맛도 다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엎어버리고, 예를 들어서 그 공연 관계자들이 준비해놓은 음식 이런 것도 다 엎어버리고 분장실 엎어버리고 그런 기행을 벌였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악명을 날렸다고 하죠. 아니 저 진짜 저 사람 좀 인기 좀 끌다 보니 엄청 거만해져가지고 진짜 아주 망나니가 되었구나, 뭐 그런 욕을 들었다고 해요.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밴 헤일런, 뭐 데이빗 리 로스를 포함한 밴 헤일런 멤버들이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다라고 해요. 단지 뭐 별것도 아닌 그 M&M 초콜릿 준비 잘못했다는 것 때문에. 사실 그거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스태프 입장에서는 그 M&M 여러 봉지 사가지고 그 안에 밤새긴 거 다 골라내가지고 그런 좀 쓸데없는 짓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수십 년이 흘러서 이제 데이빗 리 로스가 한 인터뷰에서 그 당시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했답니다. 물론 이제 실제 그런 기행을 일삼았던 그 전성기 시절에는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해명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한 20, 30년 흘러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 기자가 아니 도대체 왜 그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까? 자, 그랬더니 데이빗 리 로스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아, 그거 사실 다 이유가 있는 행동이었다. 자, 그 이유가 뭔가 하니 그러니까 단순한 기행이 아니라 다 깊은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공연을 준비하는 이제 주최 측이 좀 안전 불감증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연을 하다가 이제 무대가 무너진다라든지, 특히 밴 헤일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려한 무대고 계속 멤버들이 막 뛰어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이 중요시되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대충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무대가 제대로 세팅되지 않으면 뭐 밴드 멤버들뿐만 아니라 이제 팬들도 다칠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일부러 넣었대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새로운 그 공연장에 와가지고 M&Ms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공연 관계자들이 우리 매뉴얼 제대로 안 읽었다는 뜻이구나. 즉, 이 무대가 진짜로 튼튼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 결론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 엎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라. 예.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거를 저도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저도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이상한 락스타의, 뭐 이상하다기보다도 굉장히 크게 성공한 락스타들이, 연예인이 그런 뭐 괴짜 행동을 하는 걸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깊은 뜻이 있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 괴짜들이 생각하는 방식이구나. 어떻게 보면 괴짜들의 이러한 생각은 굉장히 지혜롭죠. 그 솔로몬 대왕도 그랬고, 그 데이빗 리 로스 의외로 그런 기질을 발휘했다라는 것. 이게 사실은 다 좋은 목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 자기 밴드 멤버들 그리고 이제 팬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쇼를 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잘 통했어요. 잘 통했으니까 뭐 지금까지 무사하고,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밴 헤일런 공연에서 그런 무대 관련 사고가 났던 것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뭐 여자 술을 좋아하고 이런 방탕한 생활이나 하는 망나니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굉장히 깊게 생각하는, 괴짜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다. 예,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도 일단은 그 표면적인 것은 사실 누구나 다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것의 깊은 의미를 항상 그 생각하기 위해서, 즉 원인이 되는 영역, 그 결과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그 원인을 항상 생각하는 것도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